484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건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로그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일단 로그가 나왔으니까 진수 조건은 바로 x가 양수인 것이죠. 뭐 사실 로그 x면 사실 x는 항상 진수 조건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로그 x가 있으니까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건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두 건이 모두 다 얼마보다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t의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x는 양수니까 일단은 이 t는 무엇입니까?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는 1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치환을 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t가 되고요. 여기는 k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되는데 여기서 두 건이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얘도 모두 다 1보다 큰가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여기서 건이라는 것은 바로 x가 바로 알파 베타잖아요. 그죠? x가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가 1보다 크다. 자, 상용 로그죠. 그 밑이 1보다 큰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에서는 원래 로그 값은 모든 실수값을 가지지만 이 알파와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는 얼마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로그 함수를 살짝 한번 그려보세요. 로그 함수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 밑이 10인 바로 상용 로그이면서 정가 함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정가하는 함수가 되고 정점이 바로 1,0이죠. 자,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 이 x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 알파와 베타는 어디에 올 수 있다? 바로 여기나 여기에 알파와 베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근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바로 이쪽에 있는 그래프만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에 해당하는 y 값들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양수로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그 방정식의 두 건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얘를 t로 치환했을 때는 이 두 건이 모두 뭐보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건이 모두 다 0보다 크다. 두 건 모두 다 다른 말로 우리 양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두 건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근의 대소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건의 합과 두 건의 곱과 판별식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0을 기준점으로 봐서 무엇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프 관점으로 봐서 뭐다? 바로 거래 분리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양근, 음근으로 따지면 되니까 이 두 근의 합이 얼마 되죠? 바로 t 제곱의 개수분의 t의 개수에 부호반대니까 k 플러스 3이죠. 두 건의 합이 양수가 되어야 되고 두 건의 곱은 1분의 k 플러스 6이 됩니까? 얘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판별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D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의 부호죠. 근의 부호는 바로 합과
곱과 판별식 D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따라서 판별식을 먼저 정리해 보면 짝수 판별식이 아니네요. 그러면 b의 제곱이면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 3이 플러스가 되니까 k 플러스 3의 제곱이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니까 a는 1, c가 k 플러스 6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나 같은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k는 누구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자, 또한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6보다도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k제곱에 자, 6k가 되겠죠. 마이너스 4k니까 2k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9가 나오고 마이너스 24니까 24에서 9를 빼면 얼마가 되죠? 15가 되는데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범위가 되고 자 5와 3으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와 3을 기준으로 가의 범위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순으로 먼저 표현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경계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6부터 적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만족해주는 공통 범위는 세 개의 선이 만나야 되는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세 개를 모두 교집합 취해 보면 결론적으로 K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이 바로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된다는 것. 바로 이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원래는 1보다 큰 근을 가지라고 했지만 치환을 한 결과 바로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는 바로 0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에 바로 모두 다 0보다 큰 근을 가지는 양근 조건을 따져주면 되니까 바로 합과 곱과 D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85번입니다. 자, 로그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 항상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진수 조건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x 플러스 3이 양수, 그리고 1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x는 1보다 작겠네요. 그러므로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바로 진수 조건 범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로그 부등식을 처리하면 되는데 자, 미천이로 통일이 돼 있고 우리가 로그의 바로 뺄셈 차는 바로 진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진수 비보다는 바로 진수 곱하는 게 더 편하니까 자, 선생님 같으면 얘를 살짝 이항하겠습니다. 로그 2에 x 플러스 3. 부등식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항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모두 이항하면 로그 2에 1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 플러스 1을 무엇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밑이 2인 로그로 항상 실수는 바꾸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 보면 여기가 로그에 합의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진수들끼리 곱이되므로 바로 이 진수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다. 2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 로그 2가 바로 같게 만들어 놓았고, 자, 2는 밑이 1보다 큰 정가 함수이니까 바로 진수끼리도 큰 값이 바로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이 2배의 1 마이너스 x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x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에 바로 2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자, 이항하면 3x가 되고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와 바로 앞에서 구한 무슨 범위? 진수 조건에 의해서 구한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숫자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과 그리고 1이 필요하네요. 마이너스 3과 1은 사이 범위가 되고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니까 두 개의 공통 부분 바로 교차하는 선이 두 개 있는 부분 여기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x는 1보다 작은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작은 값이 알파이고 바로 큰 값의 조건이 베타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을 더함으로써 1은 3분의 3이 되니까 바로 3분의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로그 방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486번입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라. 자, 일단 로그 부등식이니까 진수 조건, 밑조건부터 체크하면 자, 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되고요. x 플러스 6도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여기는 x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바로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도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로그 부등식을 보니까 밑이 어떻습니까? 2분의 1로 똑같죠. 0.5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소함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여기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자, 0.5보다는 2분의 1을 적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 진수들을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변은 그냥 로그 2분의 1에 바로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이 2분의 1로 통이 똑같게 되어 있으니까 진수들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지금 1보다 작은 바로 감소함수 형태니까 부등호 방향을 뭐 해야 되겠다? 바꾸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x에 자 상수가 6인데 1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4라서 바로 마이너스 14와 6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자 깔끔하게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바로 진수 조건에서 구한 바로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바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해도 돼요. 마이너스 8,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바로 진수 조건이고요. 이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8과 1 사이가 되죠.
따라서 두 조건을 만족해주는 범위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가 이 로그 부등식의 최종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할 때는 분호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되고 진수 조건 반드시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487번입니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식은 지수부등식이고, 두 번째는 로그부등식이니까, 각각의 x 범위를 찾은 다음에 연립이니까 바로 교집합을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부등식 풀어보면요. 지수부등식이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에 지수가 하나씩 있는데,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을 똑같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4분의 3으로 만들어 되고 3분의 4로 만들어 줘도 되는데 이왕이면 선생님 같은 경우면 바로 증가함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 부동호 방향을 바꾸기 싫어서요. 따라서 3분의 4로 바꾸어버리면 역수를 취하니까 바로 지수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1 마이너스 3x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도 방향은 그대로 적어주면서 우변이 바로 3분의 4에 바로 x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바로 무엇이니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3x가 이항하면 4x가 되고 이때는 자, 우변에 적을 걸 좌변에 적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첫 번째 이 지수 부등식을 풀면 바로 x가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사실 인수분해는 지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x개수의 바로 반의 제곱이 얼마죠? 4잖아요. 4만 여기에 상수에 있어도 바로 무엇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4보다 더 큰 5가 있으니까 이 수는 항상 성립하죠. 즉,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으로 막 바꾸어 봐도 맞죠? 아, 얘가 미안합니다. 반의 제곱이면 1이죠, 1. 미안합니다. 1이죠. 1의 제곱 1만 더 있어도 되는데 5가 있으니까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맞죠? 4가 아니라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어야 되니까 1이 있으면 되는데, 그죠? 벌써 5가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니까 이 진수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 준다는 거죠. 즉, 모든 실수에서 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우변은 3이니까 모든 실수는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3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로그 2 밑이 2인 정가 함수가 되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좌변에 있는 지수가 아니라 진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고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럼 2차 보동식이 되니까 8을 살짝 이하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0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3과 마이너스 1의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의 바로 공통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필요한 숫자는 누구죠? 마이너스 1과 3이네요. 자, 지수 부등식은 1보다 작습니다. 작거나 같다니까 새까맣게 칠해준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되고. 자, 로그 부등식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공통 부분은 여기야 되겠죠. 자, 따라서 최종 바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88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바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로그 부동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로그 부동식을 처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로그 부등식이니까 우리는 진수 조건, 미 조건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수가 fx니까 fx가 양인 부분과 그리고 이 자체에서 바로 진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바로 진수니까 0보다 큰 게 바로 이 두 식을 공통으로 만족해주는 이 x 범위가 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 그래프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fx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즉, y꼴 fx 그래프가 y꼴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바로 x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가 바로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고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빵구멍이 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는 67이 아니라 여기가 6이고 이 점이 바로 x좌표가 바로 7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바로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1과 6 사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fx가 0보다 큰 x 범위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얘는요, 우리가 굳이 뭐 이 직선이 그려져 있지만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풀어버리면 되네요. 따라서 x는 얼마보다 작다?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도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y꼴 0보다 위에 있는 쪽이니까 바로 위에 있다는 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빵구 뻥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범위가 5보다 작을 때 이 1차 부등식을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의 바로 일단 무엇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된다? 공통 범위를 먼저 적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6 사이인데 5보다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5보다 작은 이 범위가 바로 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이런 그래프가 이용한 로그 부등식이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진수 조건을 꼭 체크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그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얘가 미천 3이고 얘가 미치 3분의 1이면 얘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준다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차니까 진수의 비로 표현해주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마이너스를 이항해서 로그 3의 fx가 누구보다 이항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밑이 3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를 찾아줘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이 3이고 1보다 큰 정가함수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면 되니까 바로 y꼴 fx의 그래프가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기 때문에 만나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고 만나도 되니까 교점까지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바로 x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2가 되고 이 교점의 x좌표가 7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은 2와 바로 누구 사이가 되겠다? 7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바로 부등식을 푼 해의 범위고 이 첫 번째 얘는 진수 조건이니까 둘 다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진수 조건을 체크 안 해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5, 여기가 7이 된다면 마이너스 1과 5 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가 여기에 선생님이 너무 가깝게 표현했네요. 자, 2를 여기 표현하지 말고 조금 2를 이쪽에 표현한다면 2와 7 사이는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꼴이 있으니까 새까맣게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 부분입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이 범위가 바로 해가 되겠는데 굳이 여기서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이니까 굳이 얘를 체크 안 해도 이 안에 있는 바로 자연수를 찾아본다면 누구밖에 없습니다. 2와 3과 4 뿐이죠. 그죠? 따라서 2와 3과 4가 자연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모든 x값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처럼 그래프와 같이 잘 나오니까 로그 부등식은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로 잘 출제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 꼭 잘 해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489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자,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로그 부등식이니까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3x 플러스 3이 0보다 큰 범위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보다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k도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런데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 x제곱 플러스 k는 항상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진수 조건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만 이용하면 되겠어요.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만 따진다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해 주라고 했는데, 자, 좌변, 우변, 로그 하나가 있고 밑이 똑같은 정가함수이므로, 자, 어떻게 됩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할 때 정가함수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범위가 x 이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정수 두 개가 존재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만 우리는 2차와 1차를 생각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이항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 바로 부등식과 이 바로 2차식과 누구와 비교해도 되겠다. 자, 여기는 바로 x축과 비교해도 된다는 거죠. 즉, 이 y꼴 x제곱이라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는 이 2차 함수가 y꼴 여기라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되죠.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바로 정수 x가 두 개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대칭축을 먼저 생각해 보면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서 대칭축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미리 그려두었는데 이 2분의 3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만나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어디부터 생각한다?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그래프부터 이 오른쪽만 생각을 하고 이 왼쪽은 그래프를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바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여기에 정수가 몇 개 있어라? 두 개 있어는 거죠. 그런데 대칭축이 얼마였습니까? 2분의 3, 바로 1.5였죠. 그러면 이 이차 함수는 x 이꼴 2분의 3에 대한 대칭이니까 2분의 3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1과 2뿐이잖아요. 맞죠? 따라서 1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고 2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만 체크해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수가 두 개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 2보다 조금 큰 바로 정수 3은 어디 있어야 되나요? 이 안쪽에 3이 오면 되나요? 그는 정수가 3개 버리죠. 근데 여기 3이 온다는 말은 0도 여기 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4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정수가 두 개만 존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0과 3은 여기에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바깥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왜? 바로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이니까. 따라서 3일 때의 함수값은 0, 0일 때의 함수값도 뭐가 돼야 된다? 바로 0보다 크게 돼야 된다. 큰 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0은 함수값이 0이 이 0과 3은 여기에 절편이 3이 되고 절편이 0이 되면 되나요? 우리가 여기 이 꼴이 있죠. 이 꼴이 있으면 바로 y꼴 0, 즉 x축과 만나는 점까지도 해가 되니까 그래 버려도 3과 0은 근이 돼 버리면 정수가 4개가 되니까 자, 3과 0은 절대로 x절편이 되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은 이 그래프의 x절편보다 오른쪽, 0도 x절편보다 왼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0과 3의 함수값은 똑같겠죠. 왜? 2분의 3에 대한 대칭이니까. 따라서 f0의 값과 f3의 값은 같을 것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얘는 근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1의 값과 f2의 값도 어떻습니까? 2분의 3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가 바로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근데 1과 2는 어떻습니까? x절편이 돼도 되나요? 1과 2가 바로 x절편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1이고 x절편이 각각 1과 2면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y축과 만나도 되죠. 따라서 1과 2는 뭐다?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Y축과 바로 만나도 되니까. 왜?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바로 Y축과 만나도 된다. 누가? X 이꼴 1과 X 이꼴 2는 바로 X절편이 되어도 된다. 그러나 0과 3이 되어버리면 바로 정수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0에 대한 함수값을 찾는 게 낫겠죠.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k-3이 되어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3보다 크게 되고요. 자, 1과 2도 함수값이 같은가? 1을 대입한 게 낫네요. 1-3 플러스 k-3이 되어서 자, 얼마가 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바로 공통 부분이니까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K 값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3에는 이 꼴이 없는 거죠. 그죠? K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양수 K의 범위를 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항상 부등식을 그래프로 생각한다는 거. 왜 0과 3에는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0과 3이 이 꼴이 된다는 말은 절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자연수가 4개 나와버리죠. 그죠? 정수가. 그래서 0과 3에는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되고 1과 2는 맞아 함수값이 0이 되어도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죠?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에 이 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대로 1과 2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 안 되니까 여기가 빠지고 0과 3은 바로 절편이 되어도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는 이 꼴이 와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왜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490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로그 부등식이니까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면 자, 이 안에 있는 이 로그의 진수는 x니까 x는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로그 2에 대한 진수는 바로 누구입니까? 로그 3의 x가 바로 진수가 되겠죠. 이 또한 0보다 커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0은 로그 3의 바로 무엇이다? 1이니까 x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진수 조건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0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x는 1보다 크다가 바로 이 로그의 바로 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보면 로그 2에 로그 3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이런 로그로 표현해주면 로그 2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밑이 2인 정가함수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무엇으로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정감수라서.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이 2를 바로 로그 3으로 고쳐주면 로그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되겠네요. 또다시 정가 함수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x는 9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와 진수 조건의 해에 바로 공통 범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가 바로 이 로그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로그는요. 자, 진수가 x도 진수고 로그 3의 x도 진수라는 거. 자, 두 개 모두가 진수니까 이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491번입니다. 자, 두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집합의 바로 교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집합의 원소를 찾기 위해서 로그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로그 부등식을 집합 A부터 풀어볼 때 항상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진수는 이 로그 2의 x에 대한 진수는 x니까 x는 0보다 크게 되어야 되고요. 자, 바깥 로그에 대한 진수는 로그 2x죠. 로그 2x 또한 뭐다? 0보다 커야 되므로 여기에서 x는 바로 1보다 큰 범위가 발생하네요. 따라서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에 바로 교집합이 되니까 바로 A 집합의 진수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로그 5의 로그 2x는
1보다 작은데 이런 로그로 고쳐줄 수 있죠. 로그 5에 5로 고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밑이 5인 정가함수이므로 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로그 2x가 5보다 작으면 되겠는데 이 5를 또다시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해주면 2의 5제곱이니까 바로 3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밑이 2인 정가함수이므로 x는 3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부등식의 해와 진수 조건에 의하여 바로 x는 1보다 크고 누구보다 3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적어준다면 이 부등식을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조건 제시법으로 1보다는 크고 32보다 작다라고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제 비집합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비집합 또한 로그 부등식이죠. 그럼 진수 조건부터 하면 자, 로그 x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로그 6에 대한 진수는 로그 x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x는 상용 로그니까 바로 0은 로그 10의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수 조건은 0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진수 조건은 1보다 큰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로그 6에 x가 자,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큰데, 맞죠? 0은 로그를 6인 로그로 표현해 본다면 로그 6의 1이 되어서 맞나요? 자, 6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 로그 x는 바로 우변에 있는 진수보다는 크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런 다르게 적어주면 이번은 상용 로그니까 이는 로그 10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보다 큰 정가 함수가 되어서 x 진수는 10보다 큰 범위가 바로 로그 부등식이 되겠네요. 그럼 1보다 큰 것과 맞나요? 무엇? 10보다 큰 거에 바로 공통 부분인가? 결론적으로 x는 10보다 크다가 되고 비집합 또한 표현해 준다면 x바 x는 10보다 크다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집합과 B집합의 무엇을 교집합을 찾아달라는 거죠. 1과 32 사이인데 1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준다면 1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32보다는 작은 범위라는 것을 수직선에 나타내지 않아도 1과 10의 사이 범위인데 이렇게 보세요. 1과 32의 사이 범위인데 사이 범위인데 10보다 그럼 10은 여기 가운데 여기 있어야 되겠죠. 10보다 크니까 이 범위가 되니까 10과 32 사이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찾았는데요. 10과 32는 되지 않죠. 그 사이에 원수가 아닌 것은 바로 10이 될 수 없고 나머지 15, 20, 25, 30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항상 로그 부등식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